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만함TV의 주만함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공부할 이 업체 바로 펩시입니다. 펩시는 이제 이 펩시콜라 CEO와 그리고 프리토레이 CEO가 합작해서 1965년도에 출범한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4년 6월 30일이고요.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펩시 같은 경우는 일단 섹터가 꼭 필요한 생필품 분야에 있고요. 코카콜라와 펩시가 보이네요.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상장 이후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020년도에 주가를 봤을 때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또 10년 뒤, 20년 뒤에 봤을 때 이 주가도 그냥 약간의 왔다 갔다 한다는 정도만 약간 굴곡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변동성은 베타값이 0.37입니다. 사실 1을 넘으면 굉장히 변동성이 조금씩 높아진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배당 재투자 관점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고요. 배당 킹이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된 종목이고 주가 변동이 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 쉐어 같은 경우 이제 미국의 소프트 드링크 시장에서 펩시가 1995년도에 이제 15%를 달성해서 쭉 빠져서 8%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이제 유지하게 10% 위에 19.2%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닥터페퍼, 펩시 제치고 미국 탄산음료 점유율 2위라고 하는데요. 8.31%의 점유율을 기록한 펩시를 0.03% 포인트 차이로 제친다고 하는데 펩시가 그냥 콜라 회사일까요? 사실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조금 놀랬습니다. 사실 베버리지 음식 이런 이제 드링크 쪽은 41%, 푸드가 59%이기 때문에 저 점유율을 감안을 하더라도 다른 게 있겠지요. 왜? 꾸준하게 매출이 늘었으니까요. 그래서 프리토레이 노스 아메리카가 31%, 그리고 펩시코 콜라가 32%두 개 합쳐서 63%입니다. 그리고 퀘이커 푸드가 3%를 차지를 하고 있고 라틴 아메리카의 11%, 그리고 유럽이 11%, 그리고 아프리카, 미들 이스트, 사우스 아시아가 6%, 그리고 아시아 퍼시픽,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차이나 합쳐서 6%. 펩시도 즉 미국 업체가 정말 좋은 게 미국의 한정이 아니고 전 세계에 다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펩시의 가장 매출은요, 프리토레이 노스 아메리카와 펩시코 베브리지 노스 아메리카가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포인트고요. 인구 측면상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인도, 그리고 미국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하지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펩시의 매출은 꾸준하게 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펩시는 이제 2010년도에 트럭을 이제 전기 트럭으로 간다고 하였고요. 가장 먼저 이제 테슬라의 세미 트럭이 안 된다고 다들 비웃었지만 어쨌든 세미 트럭을 베타로 인도 받아서 마음에 들었는지 세미 트럭 50대 추가 인도 예정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 그리고 전기차에 앞서서 거기 소프트웨어 FST 여기 탑재가 되면요, 어쨌든 이 물류 시스템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류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주유 비용이 엄청나게 들 건데, 그리고 이 트럭 운전사에 대한 피로가 엄청나게 들 건데 전기토로 전환함으로 인해서 이 주유 비용이 또 줄 거고요. 그리고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들의 피로감도 많이 줄기 때문에 저는 이 펩시코의 이 세미 트럭을 도입한 것만으로도 꽤 많은 이 고정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펩시코는 2017년도에 세미트럭 100대를 처음으로 테슬라에 발주한 바 있으며 현재 36대만 인도받았습니다. 그래서 100대를 처음 발주를 하였고요. 그 중에 36대를 받았고요. 추가로 50대를 이제 발주를 하였기 때문에 최종 150대까지 또 마음에 든다면 더 늘려가겠지요. 펩시의 역사를 한번 보면요, 1966년 도리토스를 마운틴듀를 출시했습니다. 마운틴듀가 펩시 거인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고요. 69년 퍼니언스 양파맛 토스티토스를 81년, 그리고 세븐업과 KFC를 86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KFC가 펩시라는 걸 저는 이번에 또 처음 알았고요. 영국의 대표적인 스낵 기업을 이제 89년도에 인수를 하였고요. 멕시코에서 가장 큰 쿠키 회사도 90년도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펩시코에 있는 프리토레이, 선칩, 칩토스, 선칩과 칩토스는 저도 알고요.
65년에 순액 시장의 절대 강자 프리토리아를 인수 후 펩시코로 상호 변경을 하였고요. 대표적으로 치토스, 썬칩, 도리토스, 프리토스, 레이즈, 감자칩 등이 있는데요. 레이즈가 꽤 많은, 즉 미국의 이 스낵 분야에서 10개 중에 7개가 프리토레이 제품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립톤 파트너십 썬칩을 출시하고 아쿠아피나를 출시했는데, 아쿠아피나는요 보시다시피 네슬레의 퓨어라이프, 코카콜라의 다사니과 함께 미국 생수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와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하였고요. 북미 커피 파트너십 체결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커피를 스타벅스와 파트너십을 맺었고요. 뭐 등등등인데 97년대 연 브랜드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펩시코는 1965년 프리토리를 인수하여 70년대에 피자, 타코벨, 그리고 86년도에 KFC 외식 브랜드를 인수하고 2002년도에 세계적인 외식 업체를 합병해서 현재 연 브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KFC와 타코벨, 피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전부 세 개 다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요. 이게 펩시코에 있다는 게 저는 좀 요번에 놀랐고요.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 5만 3천 개 이상의 KFC, 피자, 타코벨 매장이 판매한대요. 2024년도니까 좀 더 많은 매장이 늘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98년도에 트로피카, 그리고 2000년도에 인숙, 2002년에 케이커. 이 케이커가 125주년인데요. 케이커는 놀랍게도 게토레이, 즉 2001년에 펩시코는 세계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스포츠 음료 게토레이를 보유한 케이커 푸드를 인수하였습니다. 즉 이 케이커의 메이커 밑에 게토레이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에서 가장 큰 주스 제조사도 2007년도에 인수를 하였습니다. 음료 시장의 포트폴리오 확장인데요. 립툰, 스타벅스, 트로피카나. 펩시코는 91년도에 영국 유니레버와 립톤티에 대한 음료 판매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펩시 립톤 인터내셔널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 티 브랜드인 립톤의 음료를 제작, 유통하여 높은 성장성을 확보를 하였고요. 94년에 스타벅스 RTD, 즉 레디 투 드링크, 바로 먹을 수 있는 커피를 제조 및 유통하는 노스 아메리카 커피 파트너십을 설립을 했는데요. 2019년, 이제 5년 전이죠. 상반기 기준 약 26%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고 연금 매출액은 2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98년에 북미 냉장 오렌지 주스 음료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트로피카나를 인수를 하였고요. 그래서 트로피카나, 게토레이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시아 시장에 직접 나갈 수도 있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큰 주스 제조사도 인수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09년, 2011년, 12년, 2022년도까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제품도 꾸준하게 출시하지만 어떤 좋은 업체와 인수, 제휴를 맺고요. 그리고 인수를 하고 이러한 것으로 펩시에 대한 규모를 점점 더 크게 키워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말 많은 브랜드가 있고요. 제가 아는 브랜드도 있지만 제가 모르는 브랜드도 있겠지만은 전 세계 다양한 분야의 깃발을 꽂고 매출을 쭉쭉쭉 올리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여기서 몇 개의 브랜드를 알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브랜드가 있으니까 참 이 펩시라는 브랜드가 좀 친숙한 느낌을 들었고요. 배당이나 이제 주식 분할을 봤을 때 55년부터 96년까지 이제 주식 분할을 꽤 했는데, 만약 한 주를 엄청 먼 과거에 가지고 있었으면 이 주식이 324주로 많이 분할이 됐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배당금은 꾸준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왜? 배당 킹이니까요. 그래서 이 배당금, 즉 연말 주가 대비 배당금을 비율로 따졌을 때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1%에서 3% 정도. 하지만 오른쪽에 전년 대비 배당 증가를 봤을 때 5.1%, 25.8%, 25.6% 쭉쭉쭉, 가장 최근에도 봐도 5%, 6%, 6%, 8.5% 전년 대비 배당금을 꽤 증가를 하고, 이번에 24년 6월부터 배당금을 7.1% 인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주가를 지금 샀을 때 배당금 2%다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를테면 2015년도에 제가 99불에 이제 한 주를 샀습니다. 그러면 꾸준하게 제가 지금 듣고
이제 이 주식을 한 주를 들고 있으면요. 이 연말 주가를 봤을 때 뭐 23년 12월 말로 다 했을 때 169.84불이잖아요. 25년도에 주식 샀던 것만으로도 거의 70불 가량 주가 상승을 누렸고요. 거기에 맞춰 이 배당금도 4.83불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 배당 비율 2.8%가 아니 꽤 높은 배당 비율을 저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봤을 때 배당, 즉 이런 배당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배당금이 증가하는 이 종목을 봤을 때 과거부터 가지고 팔지를 않으면 꾸준하게 배당률이 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당금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꽤 많은 배당금 증가를 또 보고요. 펩시코의 배당 달력 봤을 땐 1월, 3월, 6월, 9월 이렇게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5년간 누적 총 주주 수익률을 따졌을 때 펩시코가 실선이고요. 실선이고 나머지 점선, 점점 근데 S&P 500 지수에 따라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하게 S&P 500 ETF를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저같이 이제 배당금에 대한 종목을 그냥 직접 매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S&P 500 ETF를 투자하게 되면 수수료가 나갑니다. 이게 전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줄이고자 직접 종목에 투자를 하고요. 펩시만 투자를 하더라도 S&P 500 지수, 이 지수를 따라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봤을 때 매출액은요 17년부터 24년까지 전년 대비 매출액이 보면요 1.79, 3.87, 4.78, 12.93%, 8.7, 5.88. 즉 매출이 꺾이지 않았죠. 가장 시작 부분에 보시다시피 펩시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조금 북미 시장의 소프트 드링크 마켓에서 좀 줄었긴 하더라도 이 매출이 는다는 것은 다른 부분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꾸준하게 보시다시피 87조, 89조, 21년도에는 100조가 넘고요. 매출이 23년도에는 126조까지 매출을 꽤 많이 올렸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 대비 15% 이상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22년도에는 13%, 24년 1분기는 14.9%, 즉 10% 중반의 영업이익을 유지를 하고 있고 18년도가 약간 17년부터 영업이익이 좀 줄었고 20년도가 19년보다 영업이익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다시피 7.7%, 19.4%, 10% 들쑥날쑥하긴 하지만 10%대를 유지를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펩시가 코카콜라보다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부채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단기 부채가 37.4%인 것을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즉 단기 부채가 417억 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금 같은 경우는 매출도 꾸준하게 늘듯이 이 배당금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10.2%, 7.6%, 3.9%, 5.6%, 6.1%, 8.3%. 즉 배당금을 줄이지 않고 꾸준하게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도 중간중간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배당 이것을 보시면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P&G와 펩시와 코카콜라를 유지하면 꾸준하게 1년에 2월, 5월, 8월, 11월 제외하고 배당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챗GPT가 말하는 투자 포인트는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글로벌 시장 입지, 지속 가능한 경영, 강력한 재무 성과, 배당금 성장, 혁신과 디지털화, 전략적 인수 및 파트너십 이 7가지 이제 잡았고요. 이 중에 이제 제가 영상 제작하면서 어느 정도 겹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